전 지금도 그래요. 아이들보다 아내를 더 좋아해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아내가 떠난다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정신 차려야겠다. 네. 야, 우리 사이가 이 정도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예? 지금도 아이들보다 아내가 더 좋아요. 정말 멋진 말이에요. 얘들은 툭하면 싸우고 집에 오고 그래. 그럼 은재를 이제 정말로 내 아이로 받아들여야겠다라고 마음속으로 딱 움직였던 계기가 있다면 언제였을까요? 아이가 이제 신생아 집중치료실 이런 데를 들어가요. 그러면 하루에 2번, 10분, 15분 내외로 면회를 할 수가 있어요. 면회를 1번 가고 2번 가고 3번 가니까 그게 이렇게 몸에 막 줄 같은 거 달고 병명 써져 있고 힘들어하는 아이가 보면 볼수록 얘는 이렇게 몸이 아파서 누워가지고 고생하고 있는데 내가 마음이 아프다고 자꾸 허튼 생각하고 정신 못 차리고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큰 병원에 가서 뭐 심장 수술도 하고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좀 더 마음이 더 따뜻해진 것 같아요. 아이를 향해서. 네. 다운증후군이란 게 이유가 없는 증상 아닙니까? 내 일이 될 수도 있고 내 아이의 일이 될 수도 있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책에도 썼는데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다운증후뿐만이 아니라 엄마들이 장애아를 낳았을 때 죄책감을 가지세요. 내가 뭔가 임신 중에 잘못해서 아이가 이렇게 됐나 보다. 신이 있다면, 종교를 가지신 분도 많겠지만 신이 있다면 신이 행한 일에 실수는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누군가의 실수가 아닌 것이니까 네. 어떤 죄책감이나 조바심 이런 거 갖지 마시고 좀 그 아이의 행복만큼 나의 행복도 챙겨가면서 살아야 가족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두 분이 은재를 받아들이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다면 이제 서유연 시인 주변 가족분들도 이제 은재를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네. 책을 보면은 이제 뭐 고모, 이모, 할머니들이 이제 은재를 받아들이는 과정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과정 얘기 좀 해주세요. 저희 어머니는 처음에는 뭐 거의 아들 인생이 잘못됐다, 큰일 났다 이렇게 처음에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어머니도 또 부모니까. 네. 근데 지금은 뭐 은재 없으면 못 살 정도로 날마다 이렇게 뜨개질 아이 손자 옷 만들고 계시고 네. 늘 하루에 몇 번이고 이렇게 물어보시고 그러세요. 장모님도 마찬가지고 장모님도 처음에 많이 우셨죠. 하지만 지금 굉장히 많이 사랑하세요. 다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우리 가족이나 저희 내외가 특별히 좋은 사람이라서 아이를 받아들인 게 아니라 실제로 다운증후군 가진 다른 동료 부모들이나 그 가족들을 보면 너무 아이를 지금 사랑하고 너무 평범하지만 아름다운 가정으로서 인생을 살아가고 계세요. 유일하게 불행해진 순간이 언제냐면 가족끼리 외출 가는데 아이를 데리고 가는데 그 아이를 바라보는 타인의 시선 혹은 수군거림 이런 거가 있을 때 남들에 의해서 잠깐의 그런 안 좋은 감정을 느낄 뿐이지 그 가족들은 정말 잘 지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미 다 마음으로 받아들였으니까. 네,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편견 어린 시선이 그들을 더 불행하게 하지 그들 자체가 불행을 안고 있는 가정은 아닌 거죠. 가장 두려운 순간이 이때라고 하셨어요. 이제 은재가 나중에 커서 이제 본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될 때 가장 두렵다라는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뭔가 준비를 하고 계신 건가요?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겠다? 지금도 그래요. 아이가 점점 더 이제 성장을 하면 나는 남들과 다르구나.
저와 다른 친구들처럼 말을 빠르게 할 수도 없고 달리기도 좀 느릴 거고 네. 뭐 그럴 거잖아요. 키도 더 작을 거고. 사실 지금 말한 것들이 인간의 특징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뭐 키가 작을 수도 있고 코가 낮을 수도 있고 눈이 좀 올라갈 수도 있죠. 그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남한테 네.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네.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어쨌든 불편한 건 사실이니까 너의 불편함을 네가 받아들여야 된다, 감내해야 된다라는 걸 인지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 부분이 준비를 하고 있다기보다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부모로서 삶이 준비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그냥 하루하루 삶을 지속시키고 그냥 마음을 좀 다잡는 게 준비인 것 같아요. 네. 도움을 필요로 하는 기관이나 이런 시설들도 많으면 일단 더 우리 은재가 편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 미용적으로 있는 병원들은 많지만 그런 시설이 부족해서 좀 많이 속상하시기도 하겠어요. 네, 다운증후 친구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느리지만 다 한다. 좀 느려요. 보통 말도 대여섯 살이 되어야 좀 트이고 걷는 것도 3살, 4살이 되어야 하니까 보통 친구들보다는 점점 더 느려지는 거죠. 그거를 좀 당기거나 자세를 교정시키기 위해서는 재활병원이라는 데를 가야 되는데 근데 그 아동재활병원을 다니려면 대기를 걸어서 6개월, 최소 6개월에서 2년 정도 기다려야 돼요. 근데 1살, 2살 아이에게 6개월은 그 아이 삶의 절반이 넘어요, 이미. 그렇죠. 그렇죠. 6개월짜리 아이를 병원 가려고 대기를 걸었는데 6개월 뒤에 오세요 그러면 산만큼 더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와중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좀 이상하더라고요. 왜 이래야 되나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나라 의료가 잘 돼 있다고 하는데 병원이 이렇게도 많고 그리고 나서 너무 이상하다라고 밖에 나와서 보니까 성형외과 같은 그러니까 너무나 바로 필요하지 않은 병원은 굉장히 많은 거예요. 네. 조금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사회에서 정책적으로. 네, 그런 필요성을 좀 느꼈어요. 꿈에서 은재가 말했다. 나는 다운 증후군을 가진 어린이에요. 내가 대답했다. 나는 못나고 못됐고 그래서 아픈 어른이야. 은재가 묻는다. 그럼 내가 더 좋은 건가요? 나는 확언한다. 그럼 그렇고 말고 네가 훨씬 좋은 거야. 아이가 신이 났다. 우와, 우와. 영상에서 아내분이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연년생 동생을 계획해서 나오신 거라고요. 계획을 해서. 네, 연년생으로 친구처럼 같이 자라면은 은재한테도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왕 가진 거 빨리 갖자 해서 빨리 나왔어요. 네. 연년생으로. 네, 근데 아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다고. 왜요? 왜? 연년생은 더 힘들잖아요. 농담인데요. 너무 네. 힘들어서 힘들 키우는데 때는 힘들어서. 힘들어서 내가 너무 쉽게 생각한 것 같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네. 어떤가 은유가 좀 은재 정말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버팀목 이제 나중에 커서는 그런 역할도 해줄 텐데 아마. 지금,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나요? 은유는 말이 좀 빨라요. 또래치고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어린이집 선생님이. 전 잘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할머니였나? 야, 말을 잘하니까 은유가 언니 말 선생님이 좀 되겠다. 그러니까 갑자기 딱 쳐다보더니 은유가 싫어 그러는 거예요. 왜요? 왜 싫어? 그럼 뭐 되고 싶은데? 친구 그러더라고요. 싫어해요. 그래서 은재 약간 조금 언니의 감동이었어요. 친구가 네, 되고. 선생님은 싫고 친구가 되겠대요. 실제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그 정도 형태예요? 그냥 우연이 아닐까요? 지금 막 자랑하고 싶은 우연은 게 아니에요. 이만큼인데 아니. 누르고 계신 것 같아요. 우연이 아닐 것 같은데. 그냥 우연히 그런 단어가 입에서 나온 것 같아요. 아내에 대한 감정도 책을 보다 보면 느껴지죠. 네, 맞아요. 예, 곳곳에 그 참 아내에 대한 미안함과 애정이 넘쳐나는데 아니, 자기 집이나 뭐 하다못해 시댁이더라도 가까이 있으면은 육아할 때 좀 도와주고 어디 나갈 때 잠깐 맡겨두고 할 텐데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요즘 말로 독박 육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둘을 혼자 봐요. 어린이집에 보내긴 하지만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요. 사실 같은 대학에서 만났었고 저만큼 공부도 했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었는데 뭐 상황에 따라서 이게 이제 주부가 된 거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말이라도 잘하자. 저 주의거든요. 말이라도 예쁘게 하자. 좋아. 네, 말이라도 예쁘게 하자. 그래서 여보 고생하고 있다. 여보 정말 최고로 잘하고 있는 것 같다.
아이를 정말 잘 키우는구나. 내가 복 받은 것 같다.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가방 사가고 꽃 사가고 그런 것보다 저는 말이라도 예쁘게 하자. 그게 지금 최고라요. 그게 최고다 가지고 얘기인 거예요. 그런가요? 사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말로 때우자. 그래서 뭐 네. 말로 다 하고 있습니다. 아내에 대한 애정과 이해가 이 책에도 녹아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조금 읽어드릴까 해요. 어쨌거나 나는 아침이면 직장으로 간다. 아내는 말 못하는 아이와 둘이서 보내야만 하는 충만하고도 고독할 시간들을 견뎌야 한다. 그녀는 커피를 좋아하고 소설을 좋아하고 어려운 영화와 해외 드라마를 좋아한다. 이제 자신의 시간에서 좋아하는 것들을 줄이고 해야 하는 것들을 늘려야 한다. 누구에게도 쉬운 일은 아니다. 아내의 삶이 다채롭고 반짝거렸으면 좋겠다. 충분히 빛이 날 만한 여자인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앞으로도 쉽지 않아 보여 안쓰럽다. 내 탓 같아서 미안하다. 아이가 주는 애틋함과 따뜻함과는 별개로 아이 엄마로 사는 현실의 무게를 내가 오롯이 다 들어주지는 못할 것이다. 아름답고 현명한 그녀의 인생이 이렇게 결정나는 건가? 입니다. 아, 참 어쩜 이렇게 이게 뭐 구구절절 사랑받을 수 있는 단어들인데 이렇게 남편이 많이- 얘기해주면 그냥 내가 네. 괜찮아, 다 괜찮아. 더욱더 반짝거릴 수 있을 충분히 더 반짝거릴 수 있을 텐데 네. 제가 썼지만 지금 들으니까 굉장히 오글거리고 왜요? 왜? 힘드네요. 표정들이 얼마나 밝으세요. 아니 우리 주부님들은 그 진짜 그 꿈이에요 꿈 동경 뭐 해오던 그런 남자의 생각 남편의 생각 이것도 아내분 보라고 선택한 것 같은데요 미발표작 시를 하나 토크해줘이 시청자들을 위해서 가지고 오셨어요 제목이 뭡니까? 여수. 여수 네, 그러면 한번 들어보죠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수. 사랑하는 여자가 있는 도시를 사랑하게 된 날이 있었다. 다시는 못 올 것이라 생각하니 비가 오기 시작했고 비를 머금은 공장에서 푸른 연기가 쉬지 않고 공중으로 흩어졌다. 흰 빨래는 내어놓질 못했다. 너의 얼굴을 생각 바깥으로 내보낼 수 없었다. 그것은 나로 인해서 더러워지고 있었다. 이 도시를 둘러싼 바다와 바다가 풍기는 살냄새. 무서웠다. 버스가 축축한 아스팔트를 감고 돌았다. 자동차의 진동이 따라 눈을 감고 거의 다 깨버린 잠을 붙잡았다. 도착 이후에 끝을 말할 것이다. 도시의 복판에 이르러 바다가 내보내는 냄새에 눈을 떴다. 멀리 공장이 보이고 그 아래에 시커먼 빨래가 있고 끝이라 생각한 곳에서 다시 바다가 나타나고 길이 나타나고 여수였다. 너의 얼굴이 완성되고 있었다. 이 도시를 사랑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는다. 네 얼굴을 닮아버린 해안은 세계를 통틀어 여기뿐이므로 표정이 울상인 너를 사랑하게 된 날이 있었다. 무서운 사랑이 시작되었다. 이야 무서운 사랑이 시작되었다 사랑이 무섭습니까? 무섭죠. 무섭지 않나요? 어떤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과 짝이 되고 평생을 같이 산다고 맹세하는 일은 상당히 무서운 일 같아요. 신나는 일이죠 그쵸. 신나기도 하는데 네. 원래 신나는 일에는 그만큼의 무서움이 병행하는 것 같아요. 롤러코스터도 그렇고 네. 그렇죠. 오. 그 익사이팅 스포츠나 이런 것도 보면 야. 스릴이라고 번역되기도 하지만 일종의 무서움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무서움 그리고 또 한편에는 그 위험성이죠. 지킬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무서움도 사실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네.
뭐 시일은 좀 술 담배도 좀 하고 그렇잖아요. 그 저 가정도 잘 안 돌보고 그럴 것 같은 선입견이 방탕하게. 예, 있는데 참 건실한 가장이네요. 그러니까요. 예, 술 담배 잘 안 하죠. 저 담배는 안 하고요. 아예 안 하네요? 네, 술은 합니다. 회식을 못 가셔서 좀 슬퍼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책을 보면은.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과 아내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술은 그래 자주 하는 편이에요.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술자리에서 술을 먹을 수밖에 없는 자리라고 아내한테 얘기하고 술을 먹는 편이고. 그렇게 하다가 한번 연락이 안 돼가지고 아내분한테 혼난 적도 있다고 책에 나왔던 네, 것 그 같아요. 야구 때문이에요. 이게 야구 때문이라는 책도 있지만 네. 이게 다 야구 때문입니다. 네, 야구 끝나고 술을 먹는데 핸드폰은 자꾸 어디 충전을 맡겨놓은 상태에서 일부러 맡기신 거 아니에요? 네, 계속 형들이 야 여기 있어봐 술 좀 마시고 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이 있으라니까 있을게요 하고 있다가 늦은 시간에 이제 보니까 구제용 전화가 많이 와 있고 뭐 분노의 문자가 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야 어떡하냐 큰일 났다 하고 들고 형 저 이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저를 잡았던 형들이 안 가고 뭐 했어 빨리 가. 같이 가자고 안 그래요? 네, 그런 식이더라고요. 배신자들. 난 너를 잡은 적이 없다는 것처럼. 이렇게 뭐 회식도 하고 싶고 사람들도 만나고 싶고 가족도 또 이제 돌봐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시를 쓴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적응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어차피 이중 생활을 해야 되고 시 쓸 때는 시인의 모드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 전환 속도 좀 빨리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인간의 버전업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아빠였다가 남편이었다가. 네, 이렇게 버전업을 빨리 할 수 있게 좀 연습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시 쓸 때는 아까 시를 읽어드렸지만 산문집이랑 좀 분위기가 달라요. 네. 시 쓸 때 제가 좀 위압적이 된다고 그래야 되나요? 좀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져요. 방에서 이제 시를 쓰고 이렇게 좀 날카로워지 일랑말랑해서 하고 있으면은 아이가 막 들어와서 무릎을 잡고 막 그러면 이게 좀 죽어요. 그 분위기가. 그러면 하고 있다가 나중에 뭐 어디 시를 보내야 될 때 마감에 쫓겨서 시를 보낸다고 하니까 제 마음에 요즘 시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시를 안 쓰겠다고 1년만 쉴게요라고 주변에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 예. 안식년인 건가요? 네, 안식년 같은 어. 경우에 안식년 1년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해서 쉬고 지금 5월 됐으니까 5개월 정도 됐는데 5개월 되니까 좀 쓰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나도 방송을 조금 쉬어야 안식년이 있는. 대타하고 또 다른 다시 사람 돌아오고. 또 이러면 쳐 좋을 텐데 조금 좀 쉬었다 그러니까 가서 푹 쉬세요. 푹 쉬세요. 아니 저도 그럴까 봐. 그래서 지금 그때 잘못 말한 것 같다. 6개월로 줄이자고 그랬거든요. 참.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 겁니까? 시인은 직업이 아니라고요? 시인이 직업이 될 수가 없죠. 직업이라는 거는 그 일로 하여금 뭔가 생업. 그 돈을 벌 자기 수 삶을 있어요. 꾸릴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 하다못해 보험비라도 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인은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의를 한다든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친다든지 아니면 다른 시집 말고 산문집 글솜씨가 있으니까 산문집을 해서 그 산문집 판매를 한달지 저도 산문집이 더 많이 팔리기도 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기 생업을 꾸리지 오로지 시만 써가지고 그것까지 하려면 정말 정신병 걸릴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종일 시만 생각을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지는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시인들 영화도 개봉했었잖아요. 윤동주 시인 같은 경우는 사실 학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사회에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다가 아까 제가 다른 모드로 바뀌어서 시도 쓰고 그 시로 독자나 소수의 독자든 많은 독자든 좋은 영향을 미치고 그렇게 해서 하나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뭐 다 특이한 직업들이 많더라고요. 뭐 양계장 하는 분도 있고. 그래요? 방금 하셨던 김수영 시인이 집에서 닭을 쳤죠. 그래요? 네, 거의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긴 하지만. 참 시집을 많이들 읽으시고 하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는 많이 안 읽으시고 판매 부수도 많이 잘안 시집이 팔린대요. 저조한 편이죠.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초판 1,500부에서 2,000부 정도 시집을 찍어요. 증세라고 하거든요. 또 찍는 거를. 네네. 그러면 3,000부도 나가고 하는데 그 2,000명, 3,000명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한국어에.
그래서 그 2,000명에게 한국 시가 어떤 영향을 미치면 그 2,000명이 우리나라 말을, 우리 언어를 풍부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운동원이라고 생각해요. 조합원처럼. 네. 그러니까 시는 2,000명이 보든 500명이 보든 5,000명이 보든 상관없이 역할이 있고 그 숫자가 적더라도 그 적은 숫자의 독자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중요한 공동체이니까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거나 앞에 계신 방청객분들도 이 조합원에 가입을 하시기를 이 중요한 역할을 하시기를 권유합니다. 네. 우리나라에 시인도 많죠. 공식적인 수로만 한 3만을 헤아리는데 네. 시집 판매 부수가 시인 수만도 안 되네요. 근데 시인이 많죠. 시인이 많다는 얘기는 많이 들려와요. 그래서 그 이런 농담도 있죠. 종로 인사동 가가지고 시인님 하면 지나가는 사람들 10명 들어오고 사장님이 아, 그 멋지네. 네, 뭐 그렇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자조적으로 쓰이지만 저는 그것도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시 쓰는 분들 많으면 좋잖아요. 취미든. 어쨌든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 생각을 시로 표현하시는 분이 그렇지 않고 그냥 계신 분보다 더 높은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아이고, 그래서 그냥 내 삶 속에 시를 끌어들이고 시를 읽고 그리고 내가 오늘 느꼈던 특별한 감정을 시로 쓰고 하는 취미, 고급 취미를 갖는 것도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예. 사실 처음에 들었던 뭐 파르티잔 행동지침 이런 시를 들었을 때는 사실 이렇게까지 긍정적이실까라는 생각을 미처 못했거든요. 근데 뭐 아이들 이야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게 좀 긍정적이신 편인가요? 아니, 이렇게 말하는 제 속에 지금 암흑의 핵심이 지금 숨겨 있나요? 블랙홀이 지금 막 블랙홀이. 소용돌이 치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어떤 이야기에는 되게 분노하고 화를 내죠. 네. 그리고 어떤 이야기는 긍정적인 부분을 찾으려고 하고요. 근데 오늘 나왔던 얘기는 제가 좋게 말씀드릴 부분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어떤 원동력에는 가족이 있을까요? 그런 거 생긴 것 같아요. 아이가 생기고 결혼하고 아이 생기고 가족을 가지면서 이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이걸. 그러니까 뭐 에라 모르겠다 이런 게 전혀 안 되는 거죠. 긍정하고 살아야겠다. 긍정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긍정하고 헤쳐나가야 될 부분은 더 힘을 내서 앞으로 전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부분은 조심하고 싶어요, 제가. 내가 이 삶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내 가족이 잘 되기 위해서 가족 중심적인, 가족 이기주의라고 하죠. 네, 그렇게 살아가기보다는 우리가 다 잘 살기 위해서, 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일단 제가 시를 쓰니까 조금 더 은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숟가락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금수저니, 은수저니, 흑수저니. 나는 흑수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다 이유가 있고 저도 이해를 해요. 근데 저도 이제 아직은 청년이지만 곧 기성세대로 진입을 할 거고 지금 선배들이 기성세대이신 분들도 생각하기를 우리 아이가 흑수저면 어떡하지? 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수저가 여론 놓일 수 있는 밥상을 우리가 빨리 만들어야 되지 않나. 네. 근데 밥상이 없는 것 같아요. 흑수저든 금수저든. 그래요. 네. 아이들 돌보랴, 네. 직장에서 뭐 바쁘게 일하랴, 심지어 시는 잠깐 쉬고 계시다고 했지만은 다음 책은 또 계속 내야죠. 네, 올해 하반기에 시집이 나올 거예요. 네, 그동안 써놓은 거 묶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산문집도 사실 올해 나와야 되는데 제가 지금 작업을 잘 못하고 있어서 네. 네, 준비 중인 산문집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들과 하고 싶은 일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아이들과 모습을 꿈꾸고 그리고 계신가요? 일단 애들이랑 야구장 한번 가야겠어요. 요즘 야구장 새로 만들어져서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야구장 가야지라고 얘기하면 와이프가 옆에서 이렇게 못 들은 척 다른 거 하곤 하는데 네, 야구장 한번 애들이랑 가고 싶고요. 야구장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주말에 외출 같은 거를 좀 더 좀 다양하게 재밌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고 소소하죠. 좀 소박하네요. 잘 와서 우리 딸이 4세까지 발행됐다죠? 네. 다음 책은 10세 찍어서 10,000부, 20,000부, 100,000부쯤 팔렸으면 좋겠네요. 지금 나와 있는 책들도 앞으로 나올 책들도 더 많은 사랑을 받길 바라고요.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정말 많은 사랑을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긍정적인 기운들, 그 기운으로 앞으로 또 더 열심히 글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고 감사합니다. 많이 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